다음은 파랑 김수정님의 그 발표를 들어볼게요. 김수정님은 그 발표의 주제는 나에게 공간 살림은 자유로운 내가 되는 여정이다. 자,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. 이제 수정 언니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음. 저는 일상모험가 파랑 김수정입니다. 저는 공간 살림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, 그리고 공간 살림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을 만나게 됐는지, 그래서 공간 살림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?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늘상 있는 일이겠지만 사진은 일부이고 저것보다 더 심한 날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어질러진 상태를 보면 저는 상당히 숨이 막히더라고요. 그리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저는 늘 치우고 아이들은 늘 어지르고 무한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자주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화를 내고 원성을 높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 문제로 이 치우는 문제로 진짜 전쟁을 일삼았었고 아이들은 근데 전혀 바뀌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물건을 좀 비우면 이 전쟁이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간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하루에 물건을 3가지씩 비우게 되는데요. 물론 물건을 비우면서 어떤 물건이 줄었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만나게 되었어요. 제가 비우면서 알게 된 것들은 이렇습니다. 먼저 매일 3가지씩 비우려고 제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물건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. 내 집이고 내 공간인데 나는 왜 내 물건들이 이렇게 애정 어린 물건들이 별로 없을까? 왜 나는 이런 그저 그런 물건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? 이 그저 그런 물건들 속에서 살면서 정작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는 선택해볼 기회조차 갖질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럼 나는 왜 이 그저 그런 물건들을 이고지고 살게 된 거지?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집착이라든가 어떤 억압들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돈의 가치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. 돈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버리지 못하는 제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돈지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어렸을 때 엄마한테 돈지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돈지랄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어도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잘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쓰임이 다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난 잘 쓰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. 이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돈지랄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걸 사면 안 되는 거였고 그냥 싸고 좋은 거, 싸고 무난한 거, 싸고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로 제 공간을 채워왔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또는 미래의 내 모습에 집착하는 내가 보였습니다. 예를 들면 결혼 전 아가씨 때 입었던 옷들도 이미 체형이 맞지 않아서 입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, 15년씩 지난 옷들인데 그때 날씬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돌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아이 낳고 10년, 20년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돌아간다 한들 이미 20대 때 입었던 옷과 지금 40대가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공부했던 것도 20대 때 뭔가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도 못 버리는 거예요. 그때 내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내 어떤 흔적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잘 산나 열심히 산다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모습에도 집착하고 있어서 버리지 못했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집 곳곳에는요 저희 시어머니의 흔적들이 취향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. 어머님이 집 꾸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
각종 장식품이나 소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다 주셨어요. 그리고 어머님이 뭐 입으셨던, 신으셨던 옷이며 신발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려주셨었고,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해서 받아들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제 취향의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거죠.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것들 또는 나를 억누르고 있거나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둘러싸여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숨이 막혔겠다. 거기에 이제 어지러진 상태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수나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동안은 변화라는 게 뭔가 나한테 없는 것들,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뭔가 쌓아나가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물건과 함께 내 집착,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고 비워내니까 오히려 여기서 진정한 변화를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.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?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뜻밖에도 모험이라는 거예요.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안정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모험이라고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. 모험은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뭔가 실리적인 게 아닌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제 안에서 뭔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움, 기쁨, 신나는 경험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작은 모험들을 시도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혼자 나만의 소풍을 떠나면서 늘 선택하던 야채 김밥이 아닌 소고기 김밥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식물, 화분 한두 개씩 들여놓기 시작한다거나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. 그리고 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로잉 카페도 가서 한번 채색 작업을 해봤는데요. 이거는 뭐 미술 활동이 너무 하고 싶었고 해봐서 좋았다라는 만족감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다는 데서 큰 어떤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거든요. 사실 이제 그동안 해야 할 일에 갇혀서 내가 저런 여유를 즐길 틈이 어딨어. 불가능해. 안 돼. 이것도 안 돼. 라고 해서 되게 많이 가두고 살았거든요. 근데 이제 남편한테 아이들 픽업을 부탁하고 뭔가 날 위해서 통으로 시간을 뭐 3, 4시간씩 내는 첫 활동이었어요.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동안 나를 가두고 안 된다라고만 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. 첫 기회를 내가 맞이하고 그 기회를 가져갔다라는 데서 되게 해방감, 기쁨을 느꼈었거든요.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내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욕구를 내가 충족해줘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사진은요. 제가 이제 아침 산책하다가 이 논두렁 요 옆에 이제 제가 대처로 누웠던 경험이 있어요. 이때 여기 누워가지고 바람을 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새소리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그 순간 온전히 막 자유로운 내가 되는 느낌?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내면화의 치유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내 안에 그 무의식에 억눌렸던 관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이 관념을 스스로 정화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관념 정화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내가 이 관념을 알아차렸어. 근데 이제 바뀌어야지. 이제 바꿀래. 이렇게 맘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번 공간살림을 통해서 이제 관념과 뭔가 경험이 만나는 거구나. 직접 물건을 하나둘씩 버리고 그 비워진 공간을 마주하면서 내 감각이 직접 그걸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관념이 비로소 뭔가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의식과 체험이 하나로 만나는 장이 공간살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자유로운 내가 되는 경험을 선물 받게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장입니다.
아유, 내가 막 눈물 날라 그래요. 아, 수정 언니의 그 모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.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